안녕하세요. 12월 15일 오후 9시 17분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쉬었고 오늘 두나무 누적 수익 2조 원 눈앞 주주이익 극대화 상장 고려. 두나무가 올해 초인가요? 또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두나무가 상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의무, 실적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 실적을 알 수가 없는데 어, 이 두나무 이서구 대표인가요? 이분이 갑자기 그 IR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했죠. 이게 그래서 지금 14일 날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9월까지 3분 9월 지난 9월까지 그러면 3분기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 8,209억, 영업이익은 2조 5,939억, 순이익은 1조 9,90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죠.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90%에 가깝게 나오죠. 어쨌든 뭐 서버 갖춰놓고 거래소의 수수료만 해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은 뭐 좀 한 6천억 정도 차이 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한 3천억 차이도 안 나요. 2천 몇백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엄청난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90%가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업비트에 운영한 두나무가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일단 IR 같은 거를 했습니다. IR 같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 예.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진행한 로드맵 발표 간담회에서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앞으로의 계획도 이런 거 좀 밝혔고요. 제가 볼 때는 4분기까지 하면은 3조가 넘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인수한다는 그 뭐라고 뉴스도 있었죠 이전에. 그래서 지분 1%를 취득했네요.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새로운 사업도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 뭐 하이브하고 그 지분 수합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그 두나무의 그 행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하면은 지난 제가 주말인가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PR이 21배 정도 되고요. 지금 두나무는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5배 정도 되는데 만약에 21배가 된다 그러면 현 주가가 4배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이 좀 넘으니까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5배가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와가지고 PR이 5배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훨씬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스닥 상장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나무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빗썸도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빗썸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코인원도 있고 코빗도 있는데 위메이드가 빗썸 코리아에 이제 비덴트를 지분 투자해서 위메이드가 이제 빗썸 코리아에 대한 어떤 뭐 NFT라든가 플레이톤이라든가 그런 걸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빌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고 코인원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SK 스퀘어가 코빗에다 투자를 했고 이런 관계를 파악해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은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약간 반등을 하는데 코인도 사실 뭐 크게 지금 뭐 재미는 없는 장이기 때문에 코인은 패스하고 다만 요즘 스테이킹이 조금 관심이 많이 간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거 먹자고 산 거 아니잖아요. 크게 먹자고 사는 건데 어쨌든 팔 생각이 아니면은 일단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테이킹에 요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정부가 거리두기 이 강화 방침 방역을 강화할 것 같고 어떻게 뭐 내일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 2년이 다 돼가는데 또 이런 식이면은
자영업자들도 정말 힘들고,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경제가 또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참, 어떻게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어쨌든 뭐 상승률 상위에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국 BNC, 일신바이오, 사마제약, JW 신약, 현대바이오, 뭐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메디아나, 뭐 앞타바이오, 뭐 바이오 인프라 생명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은 뭐 제가 뭐 바이오는 좀 사실 그 종목 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일신바이오는 어쨌든 그 뭐라고 저장고죠. 저장고 그 바이오 그 샘플이나 뭐 이런 그 균 이런 거 저장하는 거고 이전에도 많이 움직였던 거죠. 바이오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그때 아마 만 원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콜드 뭐 무슨 그때 그 당시에 그 유통하는 게 이제 뭐 영하 몇 도씨 보관해야 된다, 뭐, 이제 그, 백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콜드 체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한때. 이게, 그,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이게 또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신바이오도 보면은 상당히 차트적으로 보면은 11,500원까지 갔잖아요.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쭉 내려와. 그때 콜드 체인 막 뭐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콜드 체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게 뭐 천 얼마 하던 게 지금 뭐 11,5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양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YJ 게임즈가 이제 뭐 상승률 탑이고, 제 눈에 오늘 원픽은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 그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SM 상선이라든가 대한해온, 이게 SM 상선 IPO 하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대한해운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해운주는 실적이 좋긴 한데 이게 지분부 평가이 그리고 원래 본업인 케미컬도 실적이 꽤 잘 나오는데 어쨌든 그 SM 상승 IPO를 연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적은 좋습니다. TK 케미칼이. 어쨌든 그런 나중에 또 SM 상선이 IPO를 할 거고 대한해운 지분도 있고 수익이 재무제표에 연결 지분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하니까 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자리도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은 4천원 초반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31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5,920원까지 올랐나요? 5,920원까지 올랐는데 TK 케미칼도 뭐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는 마켓컬리 뭐 이런 오아시스를 통한 오아시스로 통한 그 자회사 그 새벽 배송 뭐 신선식품 그런 것 때문에 있죠. 원래 지오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세게 가서 많이 조정받아 28,5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이 회사도 뭐 미국 나스닥 자회사도 미국 나스닥이 상장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마켓컬리도 그렇고 예. 아까 그 두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나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도, 레고캠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로 좀 실적이 있는 회사인데, 뭐 주목받지 못했, 바이오주는 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바이오주가 이, 오미크론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요즘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고 또 내년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애플카 이슈, 자율주행 이런 이슈로 오늘 좀 세게 갔네요. LG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지금 최고가죠? 최고가? 예, 33만 2천 원 최고가입니다. 지금 52주 최고가. 역대 최고가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뭐 자리상으로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더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어쨌든 뭐 실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LG 이노텍보다 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여기 오늘 MC넥스도 많이 올랐던데
MC넥스가 더 땡겨요. 사실 MC넥스가 자리상으로 보면은 좀 이 주식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6,600원 찍고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지금 54,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MC넥스가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간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MC넥스를 보면서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옵트론텍, 렌즈 만드는 옵트론텍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LG 이노텍이 애플카 이슈, 자율주행 이슈, 어쨌든 기존의 애플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플카가 나오면 거기에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듈,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나 LG 이노텍이 그런 생각이 들고 LG 이노텍이 이면 MC넥스도 봐야 되고 MC넥스를 보면은 또 옵트론텍도 봐야 된다. 해승 옵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긴 한데 MC넥스가 오늘 배당도 500원 준다고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어젠가? 예, 배당도 주당 500원 준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조금 올라갈 때는 저기 뭐 사는 걸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조정 받을 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QSI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저기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한 자율주행 원천 특허 기술이 있다고.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거 하나 갖고 자율주행이 이야기가 나오면 QSI도 움직입니다. 예, 레이저 다이오드의 원천 기술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게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고 자율주행 그런 거 각종 센서에 쓰인다라는 의미에서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돼서 QSI가 자율주행만 나오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당히 뭐 움직임도 그렇게 적은 폭은 아닙니다. 저기 QSI가 그 이제 레이저를 응용한 여러 가지 하는 업체가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주로 레이저 마커,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기판에 이름 새기는 거 많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건데 이오테크닉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이. 근데 레이저 마크가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QSI는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를 활용한 어떤 그 라이다 뭐 기술을 그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술 그런 특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얼마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 나오면 많이 움직인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도 바이오주죠. NK맥스도 그렇고 한번 또 세게 움직였다가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 인성정보라든가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하고 관련돼 있고 R스포트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택근무하고 관련된 이게 좀 계속 코로나가 극성을 부르니까 이전에 강하게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거죠. 여기 비트 컴퓨터도 여기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LX 홀딩스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LX 세미콘 이전에 실리콘웍스라고 하는 LX 세미콘도 있고 지금 구본준 회장인가요? LG하고 이제 갈라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구본무 전 LG전자 구본무 회장하고 이게 LG 그룹이죠. 그 다음에 LX 그룹 구본준 예, 동생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룹 분리를 했잖아요. LG와 LX. 그래서 그 LG 보유 지분을 블록딜로 한다고 해서 어제 LG 그룹주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따로 각자 도생, 각자의 길을 간다 해가지고 이제 LG 그룹과 LX 그룹으로 나뉘어서 어제는 LG가 그룹주가 내렸다가 오늘은 이제 애플카하고 연관되면 LG 그룹이 움직이니까 오늘은 좀 올랐던 거고 반면에 이제 LX 그룹도 이제 그 LG 지분 뚫어내면서 이제 LX 그룹으로 독립하는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저기 LX 세미콘도 있고 LX 홀딩스가 있고 뭐 LX 근데 이제 인테리어 건축자재 그 LX 하우시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이 컨텐트리가 간만에 이제 좀 세게 갔는데 그 신작 지금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신작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닌가 이게 8만 원 넘게 갔잖아요. 그 지옥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8만 5,900원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빠져서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J 컨텐츠가 JTBC도 있지만은 메가박스도 있고 이게 다시 이제 거리두기 강한 뭐 영화관도 조금 좋다가 많은데 어쨌든 새로 나오는 신작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J 컨텐츠가 오늘 오르지 않았나. 신성이엔지도 초반에 2,310원까지 좀 움직였는데 약했고 LX 세미콘도 오늘 신고가가 아닌가 16만 1,300원까지 간 정말 세게 갑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10만 원 미치였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10만 원 미치였어요. 근데 정말 세게 갑니다. 단순 매기 뭐 5, 60%로 오르니까 거의 뭐 2개월 만인가 이렇게 이게 5, 60% 이 보세요. 이뭐 단숨에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세게 갑니다. LX 세미콘,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아마 매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어쨌든 오늘 종목들이 장이 뭐 지수는 거의 뭐 보합 상태입니다. 보합 상태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NFT 관련해서는 이제 넷게임즈가 이제 넥슨의 자회사로서 넥슨이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넥슨 GT도 있지만 넷게임즈도 있다.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식품주도 보이고 바이오주도 보이고 예, 동훈아나텍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동훈아나텍은 이제 애플이 내년에 그 메타버스 관련한 XR 기기 때문에 예, 동훈아나텍도 한번 보시라. 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꿈틀꿈틀할 때 그 외에도 이제 우주 일렉트로의 예, BTB 커넥터 주사율 120Hz는 그 메타버스 XR 기기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하면은 어제 인포뱅크가 세게 갔죠. 어제 인포뱅크가 세게 가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모터렉스도 괜찮고 그다음에 라닉스도 있고 뭐 많죠. 자율주행 관련된 거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건 근데 모터렉스는 실적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뭐 QSI, 레이저 다이오드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 애플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은 오늘 뭐 2차 전지주는 좀 많이라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고요. 보시면은 그래도 그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적게나마 좀 올라줬고요. 막판에 플러스로 코스피가 전환이 됐죠. 예. 그 SDI는 빠지고. 그 지금 뭐 캐나다에다가 다시 뭐 저기 공장을 새로 신축을 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오고 삼성 SDI도 나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어제는 도요타에서 2차 전지에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2차 전지주는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부각받을 거예요. 지금 조정받는 거는 사모으셔야 돼요.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거 돈이라는 게 여기 몰렸다가 다시 이걸 팔고 오르면 팔고 다시 지금 내려가 있는 걸 사면 또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풍선 게임 여기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고 여기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사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주는 예. 그리고 이런 위메이드라든가 그 NFT 플레이 투 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우리 어젠가요 그젠가요 게임 그에서 뭐 하나가 뭐 저기 뭐 게임 규제 협회인가 뭐 등록 삭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제 게임주가 엄청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예,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참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예,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위메이드 트리 싱가포르에 있는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그 플레이 투원 게임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근데 뭐 특히 이제 아까 그 넥슨 자회사는 넥슨은 일본에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장 안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까 뭐 게임은 하겠지만 그런 플레이 투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주목을 받아서 오늘 그 넷게임즈라든가 이런 게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상당히 뭐 딱히 뭐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서 눈에 띄는 건 앞서 뭐 LG 노텍 뭐 말씀드렸고 눈에 띄는 게 LX 세미콘, 예, LG 노텍, LX 세미콘
그 뭐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네요. 예. 다른 그 LG전자도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외에 뭐는 넥슨 GT는 오늘 내렸네요. 넥슨 GT는 내렸는데 넥게임즈는 올라가고, 예. 둘 다 이제 그 넥슨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넥슨하고 관련이 있고, TK 케미칼 아까 말씀드렸고, 아모레퍼시픽이 화장주인데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사이클럽인가요? 사이월드인가 사이클럽이 금요일 날 뭐 오픈 예정인데 지금 벌써부터 내리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이 갔어요. NHN벅스. 예, 너무 많이 갔다고 봅니다. 예, 저 정도 가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BGM 가지고. LNF가 좀 2.4%,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5%, 1.57% 올랐네요. 에코프로비엠도 뭐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 뭐 분할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아까 MC넥스 말씀드렸고, 덱스트나 위즈윅 스튜디오는 오늘 좀 내렸고요. 그 외에 뭐 딱히 뭐 게임빌이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게임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MBT 그다음 MBT 이제 메타버스 세컨 소울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그런 종목도 좀 세게 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 외에 어젠가요? 어제 제주도에서 4.9인가 이렇게 그 강도 지진이 났죠. 그 뭐 세종시도 뭐 느낄 수 있었다는 뭐 그런 기사도 나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11번째 강도였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그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큰 건 없는데 아까 뭐 뉴스에 어디 무슨 제주도에 있는 무슨 봉이 무너졌다고 뭐 그런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진에 대한 공포가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7,850명 역대 최다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방역도 강화하고 해서 뭐 오늘 재택근무, 원격 진료 뭐 이런 거 아까 알스포트라든가 비트컴퓨터라든가 예, 인성정보 예, 뭐 이런 게 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차 수출액이 3개월 만에 증가. 친환경차가 신기록을 세웠다. 예. 그래도 주가는 안 움직였죠. 예. 일본 노무라 정권이 내년 코스피를 최대 3,500포인트 전망하는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인터넷 업종이 좋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은 32%, 자동차는 12%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16일 새벽 4시에 미국 FOMC 결과 발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나가야 이렇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테이퍼링을 좀 빨리 종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이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방향을 정하겠죠. 미국 정시가 새벽 4시니까, 물론 6시에 마감되니까, 그 장막판에 결정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하나 그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국회 12월 9일 날 통과돼서 내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은 대부분 DB형으로 넣죠. 예. DC형으로 넣는 사람 거의 드물 겁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사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이런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 그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면은 그 DB형이냐 DC형이냐도 정하고 그 비중을 얼만큼 넣어라 여기 얼만큼 넣어라 이런 거를 원래 이제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운용사에게 이런 거를 오더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로 일정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펀드나 뭐 간접 투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월 9일 날 국회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6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신분이라면 꼭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뭐 사전 지정 제도인가, 뭐 우리말로는 그렇던데 그걸 또 검색을 해보시고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통 그 뭐 DB형은 연 1% 아니면 2% 수익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DC형으로 하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연 6에서 8% 정도 이런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 타입을 중에 어떤 걸 하려면 DC형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펀드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뭐
저축 이런 그 적금식으로 하면 연 1, 2% 가지고 저는 그 정도로는 연 1, 2% 갖고는 물가 상승률도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1, 2% 수익률이면 그게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돈이라는 거는 굴려서 제가 볼 때는 뭐 연 10% 정도 수익률 내면 정말 잘하는 거고, 뭐 국민연금도 뭐 한 7에서 9%그 정도 수익률 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그런 식으로 DC형으로 운용을 해서 연 6에서 8% 정도 수익을 내면 그게 복리 개념으로 매년 그 정도 수익내면 복리 개념으로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중간에 물론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퇴직할 때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매년 연 6에서 8% 정도 계속 쌓인다고 해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DB형으로 연 1, 2% 쌓이는 그 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 꼭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제도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행은 내년 6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증시의 지수를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는 이제 뭐 다 팔았네요. 예, 다 팔았고 일본은 보합 수준, 우리나라도 거의 뭐 지수가 오르지도 않았죠. 보합 수준이고 그 거진 대부분 팔았고 유럽은 지금 영국 빼고는 그 엑시트한 브렉시트한 영국 빼고는 빨갛네요. 빨갛고 뭐 조금 뭐기 강보합 상태입니다. 강보합 상태고 미국 선물 지수도 혼조세네요. S&P 500은 플러스, 나스닥 100스물은 마이너스.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 수준이라 가지고 어쨌든 오늘 밤에 새벽 4시 FOMC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오늘 뭐 저기 주식 시장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기 아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두나무 오피트 비스움 코리아 이런 거 지금 호황이잖아요. 최대 호황. 지금 코인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거의 뭐 그래서는 호황입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예. 웬만한 대기업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 아까 2조 6천억 정도에, 그러니까 3개 분기에 2조 6천억이면 웬만한 대기업보다 낫습니다. 예. 거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나아요. 이제 두나무가. 어쨌든 참고하시고,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오늘도 세게 움직였고요. 어,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뭐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퇴직연금을 왜 이야기했냐? 그러면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내년에는 수급이 좀 좋아져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